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와 금융 소식을 5분 만에 쉽게 요약해드리는 5분 경제와 금융입니다. 이번 10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입니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그 당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29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15% 정도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1145원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은 최근 9월에 들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2019년 4월 26일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인 그 당시 환율만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는 중국 측면에서 분석해 봤고, 세 번째는 한국 측면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측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화당인 트럼프보다 민주당인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대선 때 미 의회 상하의원 선거도 같이 있는데요. 이 역시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을 대표하는 파란색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단어인데요. 지금 이런 민주당이 미국 정부를 집권하는 게 왜 달러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지 보면, 민주당은 현재 완화적인 재정 정책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8조 달러, 민주당은 2.2조 달러로 약 0.4조 달러만큼 민주당의 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의 확대는 미국 국채의 발행을 동반할 것이고, 이런 국채의 발행은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랑 다르게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완화하면서 대중국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더 도와줄 수 있을 뿐더러 그로 인한 중국과 신흥국의 통화가 강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발행한 국채를 미 연준 페드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수하며 시장에 달러 유동성 공급을 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에 어마무시한 달러가 풀린다는 얘기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미국 US 달러 지수의 약화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월 1일 날 91.7이라는 최저점을 찍은 이래로 9월 말에 약 94.5까지 갔다가 현재 93 정도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떨어진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달러 인덱스는 6개 국가의 화폐로 평가되는 달러 가치인데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유로화 57%로, 참고로 위안화는 이 미국 US 달러 지수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9월 초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월에 비해서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높은 상태이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9월 1일자 기준 대비 현재 환율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US 달러 지수는 9월 초보다는 오히려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걸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US 달러 지수의 하락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는 국내 원화가 미국의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절상됐다라는 뜻인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은 현재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2020년에 연내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에 있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해외 자금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 이런 중국의 자산을 투자하려면 중국의 위안화가 필요하다 보니 중국의 위안화의 수요가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0월에 글로벌 국제 지수인 WGBI에 중국 국채가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자금이 더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상대적 채권 관리 매력도입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10년 국채는 3.17%,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0.75%로 약 240bp, 2.4%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또한 중국으로 돈이 몰리는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과거에는 수출 위주의 성장에 공을 들였으면 이제는 내수 회복, 쌍순환 전략이라 해서 수출과 내수를 모두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강세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과 다르게 자율변동 환율이 아닌 관리변동 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율변동 환율은 시장에서 참여자들끼리 서로 각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놔두는 거라 하면, 중국의 관리 변동 환율이라는 것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매일 아침마다 달러당 얼마만큼의 위안을 지불해야 되는지 공시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 환율을 관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9월 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자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1.5% 절상해서 공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거 수출에 집중하던 중국은 수출의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 위안화를 계속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내수 회복에 관심을 가지면서 강한 위안화를 용인하고 이런 강해진 위안화를 통해서 해외 수입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이는 중국의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측면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과 중국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 한국의 원화에 대한 가치는 중국 위안화와 크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 10일 날 한중 통화 수합이 연장이 되면서 한국 원화가 위안화에 좀 더 끈끈한 연관관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거의 연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중 통화 수합을 체결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중국의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빌려올 수 있는 이런 통화 수합은 우리나라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연동이 되어서 원화의 가치가 같이 강해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스탠스입니다. 이는 다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 빚을 껴서 집을 샀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행도 역시 이거를 주시하고 있고,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한국은행은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파적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통화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스탠스입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10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이처럼 급격한 완화로 인한 자산시장의 버블을 유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또한 역시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다른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 원화를 쉽게 풀지 않아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자신들의 통화를 많이 푸는 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미국, 중국, 한국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민주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집권을 하며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 미국 시장의 대규모 달러가 풀릴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미 연준 역시 이에 동조해서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 달러 지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회복과 자본시장의 개방, 그리고 중국 국채의 채권의 매력, 금리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타 국가의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내수 회복을 하는 과거 수출에만 집중하던 중국의 모습이 아닌 내수에도 집중을 하며 위안화의 강세를 용인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모습이 중국 위안화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같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중 통화 수합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의 원화도 중국의 위안화처럼 같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한국은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 대비 매파적인 한은의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원화의 가치가 타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요인이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해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최근 원화의 강세가 왜 이루어졌는지 조금이나마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